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전두환 씨는 약 1시간 전쯤 서울 연희동을 출발했는데요. 오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지금 법원 앞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 씨가 자택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주지방법원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이 법원에 들어설 출입구인데요. 이 법원 앞부터 정문까지 경찰의 철제 펜스가 쳐져 있고 현재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일반인은 물론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앞서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출석할 때 오후 1시를 전후에 도착한 만큼 오늘도 재판 시작 1시간 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감이 감돌곤 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법원 앞은 한산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5.18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 계획이고 또 선고 결과가 나오면 법원 앞에서 곧바로 입장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월 단체와 언론사, 일반인을 포함해 방청 인원을 70여 석으로 제한했습니다. 방청 인원은 줄었지만 법원 앞에서 집회가 예정된 만큼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2년 6개월여 재판 동안 전 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단 2차례만 출석했고 광주에 와서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와 함께 법정 출석 전후로 전 씨가 무슨 말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두환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부분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선고일인 오늘은 재판에 출석합니다. 전 씨 회고록 출간부터 선고를 앞둔 오늘까지 3년 7개월의 시간을 손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여 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그런데 두 차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조비오 신부를 전두환 씨는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합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씨를 형사고소했고 이듬해 검찰은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18차례의 공판 기일이 열리고 양측에서 30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하는 동안 전 씨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2차례 인정신문을 제외하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32년 만에 광주 방문이었지만 광주 시민에 대한 사과는 들을 수 없었고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지난 4월에도 사과 없이 법정에 들어선 전 씨는 법정 안에서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힘들었다던 전 씨의 행적들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광주하고 내하고 누나만 있어. 광주 학살 돼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12.12 군사 쿠데타 40년이 되던 날엔 쿠데타 가담자들과 호화호찬을 즐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전 씨의 회고록에서 시작된 논란은 역설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고 진상규명 과제 가운데 하나인 헬기 사격에 대한 논란을 매듭 짓는 기회가 됐습니다. 야만적인 군의 작전, 이른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둘러싼 재판으로 2년째 7개월 넘게 쟁점이 이제 끌어왔고 그런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릴 시점에 와 있는 거죠. 3년 7개월 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되는 현장에서 전두환 씨가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2년 6개월 동안 진행됐고 오늘 오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과 역사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와 전두환 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는지 여부입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 씨 측 주장대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반대로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전두환 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지만 본질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는지 확인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헬기 사격 여부는 5.18 직후부터 1988년 광주 청문회, 95년 특검까지 논란의 영역이었지만 2017년 전일 빌딩 탄음 분석 결과와 헬기 특조위 보고서를 통해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하면 정부 보고서에 이어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이 입증되면 시민군에 맞선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해온 신군부의 논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상에서 시민군과의 충돌 상황에 벌어진 발포와 달리 헬기의 공중 사격은 일방적인 공격과 잔혹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재판에서 전 씨가 유죄를 받는다면 1997년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받은 지 23년 만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시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는 기아차 광주 공장 근무자 4명을 포함해서 광주 676번째 확진자와 연관한 6명과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2명,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 확진자와 접촉한 1명 등 모두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광주시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확진자와 접촉한 광양시 거주자 1명과 해외 입국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아차와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1공장과 2공장, 하남 버스 특수 공장 3곳에 대해 오늘 오전 7시부터 일직 주간조에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여부를 지켜본 뒤 이직 야간조에 투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도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냉장고동 전체가 폐쇄됐고 모레까지 확진자가 일했던 냉장고동 생산 라인 1, 2층에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내륙은 영하권,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0.7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0도에서 1도 사이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낮 기온은 주 중반에 잠시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 때문인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젖은 도로가 아침 추위에 언 곳들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습니다. 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9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 순천과 광양 10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해남과 강진 9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의 낮 최고 기온은 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기온은 낮지만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 동구는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경계 조정은 새로운 도약과 지역 간 공존을 위한 것이라며 광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일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은 지난 19일 북구 문화, 풍양, 석곡동 등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 1, 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조정안을 광주시에 건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